그 갔다고? 몇 시에 왔어? 몇 시에 왔어? 오, 성공적. 여기 12시간 넘게 잤어. 아니 늦으니까 9시더라고. 아침 9시간. 저녁 9시간. 오늘은 그것도 끝났겠다. 보함수 활용이 끝나지 않았나? 그쵸? 보함수 활용도 끝났겠다. 그래프에 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나 하다 이게 이제 마술 수능 특강에 있는 건데 그냥 흔히 자주 나오는 그래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맞나 보다. 한 개. 제가 내 거가 없네. 잠시만. 개수가 그래서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요거 다 하면 다 하고 앞으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에 다 맞아. 그거 약간 좀 충격적인데? 라고 했는데 12칼로리밖에 없어. 뒷줄지. 달지 않나? 저 달지 않나? 그니까. 진짜? 나도 그래서 이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걸 생각하면서. 아니 나도 이제 봤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티 마셔야지 12칼로리도 맞겠어. 그거 맞아. 그냥. 해보자. 일단 우리 보함수 그래프에서 그리는 순서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도 할 것이고 뭐 기타 등등도 하겠죠. 미분해서 뭐 이제 B'으로 넘어가서 얘가 능력이다를 할 거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죠? 뭐 병목변도 구하고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F 단계에서 제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 첫 번째로는 우리 뭐 체크해야 된다고 했지? 정의역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분수함수.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lnx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이제 진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루트 들어간 식에서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의역을 체크하겠지. 정의역 체크해놓고 나서 이제 뭐 하죠? 정의역을 체크를 했어. 그 다음에 뭐 하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걸로 좀 보내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걸로 보내봐서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지 빼기 무한대로 가는지 아니면 0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어떤 점근선을 가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보시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이제 대칭성이겠지. 얘가 이제 기인지, 뭐 운지, 또는 얘가 뭐 점대칭 그냥 이제 기라고 하면 원래 원점 대칭인데 얘가 뭐 A,0 같은 거 대칭인지 아니면 얘가 X는 A 같은 거 대칭인지도 체크를 좀 해보겠죠. 그런 거 체크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절편이나 아니면 뭐 특이한 점 같은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편이나 뭐 이제 극값이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분도 할 수 있고요. fx가 이제 능력되는 것들 뭐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정복점도 그 문제에 사용이 될 것 같으면 정복점도 사용을 해서 정복점도 구해보겠죠. 그래서 단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fx가 주어지면 숙제에서는 뭐 바로바로 미분을 해버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분해가지고 눈형 잡고 뭐 그림 어떻게 생겼다로 체크를 하고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당연히 보면 바로 체크를 할 것이고 무한대랑 빼기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갔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리고 대칭성이랑 뭐 이런 것들은 그 문제에 따라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대칭성이 안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F에다가 빼기 X를 집어넣어서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는 뭐 이제 기함수랑 우함수 같은 것들이 곱해졌을 때 뭐 자기들끼리 곱했을 때 뭐 제곱했을 때 뭐 합성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대칭성이랑 이제 대칭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편이 있는 건 파악을 해야겠지. 그리고 그 값이랑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되겠어요. 됐어요? 얘를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함수를 만나더라도 이제 얘를 이렇게 따라라락 해서 바로 파악을 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성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점근선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점근선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면 분모가 0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x는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gx분의 hx 이 꼴이라고 하면 분모가 0되는 지점에서 점근선이 나올 확률이 높지. 그치? 그래서 분모가 0되는 지점에서 점근선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 fx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x는 1에서 점근선이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모가 0된다고 해서 항상 점근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수열의 극한도 해봤고 함수의 극한도 해봤잖아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 x분의 fx에서 어디로 간다 이거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분모가 0으로 가긴 하지만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맞니?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0 근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모가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점근선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분모가 0이 되는데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면 점근선 모양이 아니라 여기 구멍 뚫린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점근선이면 그냥 y는 x분의 1 같은 거 이런 거는 봐봐. 분모는 0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한대로 가니까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x는 0에서 점근선을 가지지만 요거랑 요거도 이제 차이가 있다.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점근선을 가지는 건 아닌데 분모 0 되는 것 중에서 점근선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모 0 되는 곳에서 이제 좌우에서 극한값을 체크를 해보셔야겠지. 체크해 보셔서 얘가 0으로 가는지 아닌지 뭐 어디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 이 조건 한번 봅시다. 무한대 또는 빼기 무한대로 갈 때 fx는 a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무한대 또는 빼기 무한대로 갈 때 fx는 a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은 뭐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어? y는 a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지. 이걸로 이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간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a다 라고 하면 y는 a 점근선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런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조건으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얘는 가로 점근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y는 a 점근선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의 모양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가로도 세로도 아닌 점근선의 모양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놈이야? 아마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니까 둘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야. 0보다 좀 크지? 0보다 크니까 전체값은 어디로 가요? x보다 좀 큰 쪽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y는 x보다 좀 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그래프는 얘가 내려오다가 y는 x랑 가까워지는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y는 x가 점근선이죠. 얘가 점근선이죠.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약간 분수식 그리고 약간 요 녀석의 요꼴로 나와 있는 모양, 요꼴로 나와 있는 모양에서는 이렇게 대각선 점근선 모양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되겠어요? 얘를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거 플러스 1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뭐겠어요?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잖아. 요 전체가 0에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x-1이 점근선이겠지. 됐나?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x-1이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따라 가겠죠. 얘가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나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왜요? 왼쪽은 뭐 아마 이런 모양일 거고 되겠죠? 이런 녀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세로 점근선도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1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얘는 세로 점근선도 있어요. 여기 x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점근선으로 가는 모양이고요. 점근선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제 대칭성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대칭성 이야기 잠깐 해보자. 자, 대칭성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우리가 대칭을 따진다는 건 어차피 점대칭 아니면 선대칭이야. 점대칭 아니면 선대칭이고요. 가로선 대칭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그 가로선 대칭 해봐야 함수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 해봐야 x축에서 적어 올리는 것 정도밖에 안 하고 전체 절대값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로선 대칭이랑 그리고 이제 그 점대칭이 있는데 점대칭도 보시면 A, B 대칭 같은 것들은 뭐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아요. 보통 그것들은 이제 적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다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약간 이 fx의 생긴 모양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겨서 얘가 어떻게 생겼나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그
그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을 약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는 함수들의 모양으로 약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분수꼴이면 이제 hx랑 qx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곱하기 모양이면 이제 곱하기 모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곱하기나 나누기 모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뭐 기함수고 이 녀석이 우함수면 곱하기 나누기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기함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을 봐서 얘가 대칭인 녀석들이 잘 보이시면 대칭인 녀석들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얘는 점대칭이고 얘는 선대칭이니까 점대칭, 선대칭 만나면 점대칭이겠구나 뭐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fx가 점대칭이라고 해봐. qx가 선대칭이라고 해봐. 기후부터 할까? 잠깐만. 기후부터 할까? 아니지, 기함수, 함수 같은 건 좀 알잖아. 우리 수투에서는 뭐 했었고.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는 점대칭 중에 a, b 점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fx가 a,형 점대칭이고 gx가 x는 a 선대칭이라면 요 녀석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함수 성질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함수를 x축으로 a만큼 옮겼겠구나라고 얘 점대칭이네. 이함수 성질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점 대칭 모양으로 생겼을 텐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옮겼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얼추 우함수 성질 같은 느낌인데 얘도 x축으로 a만큼 옮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a,형 점대칭에다가 이만큼 걔를 들어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a,형 점대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함수 모양에서 x축으로 a만큼 같다고 생각하니까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b까지 올라가 버리면 a, b 점대칭으로 보기에는 그 해석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하시면 이게 그 미분 파트에서는 a, b 점대칭을 해서 a, 0 점대칭이랑 더하기 b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미분 파트에서는 별로 쓸 일은 없고요. 나중에 적분 파트로 가게 되면 그 적분 파트에서 정적분 파트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계산이 좀 간단해지는 그런 녀석들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것들은 뒤에 정적분을 할 때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되나요? 그래서 hx 저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될 것 딱히 없으니까 거의 이제 f랑 g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f랑 g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fx가 일반적으로 잡아봐도 상관이 없지. a,형 점대칭이니까 얘를 x 빼기 a라고 잡아도 문제 없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질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일단 fx랑 fx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a,형 점대칭이랑 a,형 점대칭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a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돼? x는 a 선대칭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점대칭 두 개 곱하면 선대칭. 점대칭이랑 3대칭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 곱하면 x-a의 3승이니까 뭐가 되지? a,형 점대칭이죠. 되겠어요? gx 곱하기 gx를 하면요. 예제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자나? 잠깐만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오르셨? 아 그렇구나. 아프다고. 네. 아플 수 있지. 네. 자 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x-a의 제곱 같은 경우에 2개 곱하면 x-a의 4승. 4승이니까 선대칭의 성질을 잃지 않죠. 되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모양으로 분리하면 얘가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딱 나왔을 때 얘가 뭐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을 따져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로 이제 딱 분리를 해보시면 얘가 아 어디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구나 이걸 쓸 수 있을까 아닐까는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한번 볼까? fx 같은 경우는 x-a의 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fx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녀석에 n승을 하면요. n승을 하게 되면 a, 양 점대칭이 만약에 여러 개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이 작으면 얘가 선대칭이죠. n이 홀수가 되면 홀수차가 되니까 점대칭이 되겠지. 되겠어요? 근데 gx는 x는 선대칭이니까 gx 같은 경우에 얘랑 좀 다른 게 n승을 하면 무조건 x는 선대칭이지. 어차피 제곱이니까 제곱에 n승을 해도 어차피 짝수승일 거니까 x는 선대칭 모양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되겠다는 거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 으차.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의 대칭성을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기함수랑 우함수 합성하고 뭐 우함수랑 기함수 합성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 건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fx의 어떤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우함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봐. 합성함수 모양에서 f랑 우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전체 함수는 무조건 우함수 나오죠. 되겠어요? 그죠? 그치? f의 gx 이렇게 되겠을 텐데 백 x 집어넣어도 뒤에 백 x가 gx랑 같잖아. 그쵸? 그래서 백 x 넣은 거랑 x 넣은 게 같으니까 우함수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기함수를 하면 기함수가 나오나요? 그건 보장이 없지. 우함수는 우함수인 게 확실하지만 기함수를 넣는다고 해서 기함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함수 말고 우함수랑 비슷한 x는 a 선대칭 모양을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x는 선대칭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안에 들어가는 기함수 모양은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함수 모양을 살리려면 좀 특수한 모양이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기함수야. 근데 얘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기나 우가 나오려면 이 바깥에 있는 녀석이 우 또는 기 모양이어야 돼. 그래서 우랑 기를 합성을 하게 되면 우랑 기를 합성하면 우가 나오고 기 합성하면 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되시죠? 되겠죠? 왜? 근데 우여도 잠깐만.
우여도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우가 우는 안 돼요. 잠깐만. 우? 기랑 우면. 기랑 우면. 잠시만. 네. 됐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우함수랑 기함수 합성하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우함수잖아요. 네? 뭐요? 뭐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게 안 된다고? 기기하면 기잖아요. 뭐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아, 아니에요. 돼요? 네? 이 x3에 위에 제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위에 제곱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봐라. 이거잖아. 얘가 기라면, 그치? 백x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고. 바깥은 우잖아. 우는 음수를 떼도 되지. 그치? 그러면 백x를 집어넣었더니 원래 함수랑 같은 거니까 전체 함수는 뭐야? 우함수잖아. 아, 그죠? 근데 지금 기함수 만드시는 거 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기함수를 만드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속함수가 기함수일 때 바깥이 기나 우여야 어떤 대칭성, 유의미한 대칭성질을 가지는 함수가 나온다고.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기함수였다면 빼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원래 함수랑 부호가 달라지니까 기함수가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거가 기함수면 바깥에 있는 녀석이 우 또는 기여야 기함수가 됩니다. 기 또는 우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아까 이거 했듯이 이건데 얘가 기나 우가 기가 아니라 a,0 대칭이라면 밖에 있는 함수가 일반적인 함수여가지고는 a,0 대칭 모양이 안 나오고요. 밖이 기 또는 우가 나오시면 이 녀석도 기 또는 우가 돼요.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기함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옆에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거랑 얘를 좀 더 일반화한 거죠. 기함수는 0,0 대칭이잖아. 1번화 했다고요? 얘는 0,0 대칭이잖아. 점대칭 중에서 특수한 애잖아. 0,0 대칭이잖아. 얘는 a,0 대칭이라고. 일반화 된 거라고 얘가. 오케이? 그래서 얘가 a,0 대칭인데 바깥이 기함수면 a,0 대칭이고요. 바깥이 만약에 이제 우함수면 얘가 이제 a,0 대칭이면 x는 a 대칭이 되죠. 됐어요? 우를 바깥에 했을 때 y축 대칭 되는 것처럼 바깥이 우함수면 a,0 대칭이고 우함수면 x는 a 대칭입니다. 하나요? 왜냐면 a 기준으로 해서 얘가 a,0 대칭이라는 말은 a 기준으로 해서 얘가 부호가 바뀐다는 거잖아. a 플러스 h랑 a 빼기 h 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는 바깥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떼버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플러스 h를 한 거랑 a 빼기 h를 한 게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x는 a 대칭인 거야. 이해했니? 되셨죠? 아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대칭성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fx의 모양을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은 리미트 x를 정의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뭐였냐? 대칭성 한번 정의역 체크해 보셔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를 한번 보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수한 점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점근선을 가진 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 뭐야 절편이나 x축이랑 만나는 점이나 아니면 극값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그려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고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얘가 어떤 모양으로 대칭이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두시면 그림 그리는 게 좀 쉽겠죠?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또 자, 그러면 그래프가 만든 그거랑 대칭성 이야기 해봤으니까 저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곱함수 모양으로 나왔을 때 곱함수 꼴로 나왔을 때가 이제 fx 곱하기 gx 꼴로 나왔을 때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목함수일 수도 있겠지. fx를 gx로 나누기도 하잖아. 근데 fx를 gx로 나누는 것도 어차피 얘도 이런 모양으로 보면 어차피 곱함수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곱함수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수함수가 있고 가항이 있고 로그가 있어. 어디가 힘이 세다고? 힘이 이쪽으로 세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같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이런 것들은 뭐 무한대로 그냥 보내버리시면 되는데 저게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0으로 가고 뭐 이런 거 부딪힐 때는 이 파워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함수라고 하는 것에는 보통 x, n승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포함이냐면 루트 x 같은 것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무한대로 가면. 오케이? 무한대로 가면 벌어지는 거야. 왜? 이쪽이 힘이 더 세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빼기 무한대로 갔을 때 뭐 루트가 있든 없든 뭐 이런 거 해도 얘가 둘이 곱했을 때 그 힘싸움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 그리시면 별로 안 헷갈리고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저만. 자 이제 얼추 저거에 대해서 다 해봤으니까 우리 저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뒀던 함수요. 얘네들을 바탕으로 하여 얘네들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x분의 lnx부터 시작해서 xn승의 뭐 2의 빼기 x 이런 거 한번 그림 그려보자. 얘네들은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소개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워요? 네. 아이 참.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 소개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일단 이거 그림 그리는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거요. 뭐지? 이거 그림 그리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 일단 lnx 나오는 순간 x가 0보다 크다 따져봐야 되지. 진순이 0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
분모 0 되는 건 없죠. 왜냐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니까 0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x가 0보다 크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근데 분모는 지수고 위에는 로그야. 지수가 힘이 더 세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1과 같으니까 얘는 0으로 갈 거야. 부호는 아마 양수겠죠? 그 다음 0일 때가 특이한 점이잖아. 왜냐면 x가 0보다 크다니까 0일 때는 그럼 어딘지를 체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x를 0으로 한번 보내봐. 0에 플러스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꼴이 어떻게 되니? 0분의 0이 여기 됐습니까? 이걸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0에 플러스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얘가 0에 플러스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문제 없이 아하 빼기 무한대구나. 됐지? 그림 그려볼까? 다 그렸다. 봐봐.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대.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0에 플러스로 갈 때 빼기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서 올라갈 거야. 그지? 여기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0 되는 점 있니? x는 1에서 0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여기를 통과해서 1 됐을 때 통과하고 올라갈 거야. 그지? 올라가다가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이거 아니겠어? 하는 것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서의 우리가 이 값이랑 이 값을 체크하고 싶으시면 미분해 보시면 되겠지. 그렇죠?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라서 인용의 다음에 x는 2일 때죠. 그래서 얘가 2일 거야. 됐어요? 그래서 변곡점도 알고 싶으시면 한 번 더 미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3 맞죠?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 그림 생각하기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서 저거 한번 봅시다. 아무튼 저 뒤에 수능특강 뭐 2, 3, 4 이런 것들은 요거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이고요. 뒤로 가서 저거 이거 한번 보자. 여기다 갈까? 저기다 가는 게 낫겠다. x의 n승 2의 x꼴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이 x인데 얘가 이거요. xn승 2의 x를 그리면 xn승 2의 x는 그 xn승 2의 빼기 x보다 그림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xn승 2의 빼기 x를 한번 그려봅시다. xn승 2의 빼기 x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부터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의역부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봅시다. xn승 2의 빼기 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어차피 실수 전체야. 앞에 것도 실수 전체, 뒤에 것도 실수 전체잖아요. 그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두 번째로 저 뭐지? x절편을 가지는데 x는 0에서 x절편을 가지죠. 왜냐면 앞에 게 뒤에 거는 0이 안 되니까 앞에 거에서 이제 x는 0에서 x절편을 가질 텐데 이 n 값에 따라 절편을 가질 건데 n 값에 따라 이렇게 짝수 모양이면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지고요. 이렇게 홀수 모양으로 생기면 x는 0에서 변곡점을 가져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잠깐 해볼까? 아까 그 곱함수에서 빼먹었다. 곱함수 모양에서 다항에 이렇게 해서 fx가 만약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fx 이꼴의 모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짝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짝수가 오면요. 이건 있어요. fn이 0이 아니다. 자 보세요. 덥나? 이게 봐봐. 니는 밑에 있고 저는 위에 있잖아요. 윗공기가 더운 것 같아. 자 봐봐. 짝수승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 FA가 0이 아니다 조건이 왜 있냐면 여기서 이제 X는 A에서 근가지잖아. 근영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X는 A에서 0 돼버리면 뒤에서도 근가지니까 이게 그 0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A에서 0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 조건에 딱 추가해버리면 fx가 이제 A에서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A에서 0 되는 값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A 근처에서 0 되는 값은 얘밖에 없고요. 짝수승이면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접하는 모양으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됐죠?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리고 홀수승을 해가지고 fx를 했다.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얘는 뭐겠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져요. 왜냐면 얘는 홀수니까 x는 a의 홀수승이니까 a 집어넣었을 땐 0일 거고 a보다 좀 큰 값을 대입하면 양수고 a보다 좀 작은 값을 대입하면 음수일 거니까 a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겠지. 뒤에 곱해져 있는 fx가 뭐든 간에. 됐어요? 이 모양이 안 되려면 fx가 x는 a에서 0 돼야 돼요. 0 돼야 이 모양은 이제 방해할 수 있죠. 이걸 방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a에서 0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수꼴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얘가 0에서 0 되는 값을 막지 못하고 이 좌우의 부호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무조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집니다. 됐어요? 곱함수 모양에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x의 n승 곱하기 2의 빼기 x니까 x는 0에서 그러면 x 절편을 가진다는 건 확실하고 홀수 차면은 얘가 변곡점이고요. 짝수 차면은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가 짝수차가 되면 무조건 양수잖아. 지수함수도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함수 전체가 무조건 양수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0에서 잠깐 만난다면 양수 쪽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0에서 잠깐 만나면 그 값은 무조건 극소값이어야겠지. 됐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의 n승 곱하기 2의 빼기 x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고요. 정의역 체크하시면 저렇고 x는 여기서 절편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분하면 되겠다. 미분해 봅시다. 하나 이게 빼기 x로 묶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y겠지. 그리고 아까 그거 체크 안 해봤네. 무한대로 빼기 무한대로 가봐야 된다고 했잖아.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니?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이걸로 보자. 이거 그래프에서 좀 봅시다. 자
두 함수의 곱이잖아. y는 x 이렇게 생겼죠. 2에 빼기 x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자,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을 향해 가지. 얘는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0을 향해 가는 거랑 무한대로 가는 거에 곱하기니까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겠지. 지수가 더 세잖아. 지수가 더 세잖아. 지수는 0으로 가고 y는 x는 무한대로 가니까 둘이 곱하기로 부딪히면 0으로 간다고. 이해가 되니? 되시죠? 예. 얘는 0으로 가겠고요. 0 근처에서는 얘가 x는 0에서는 무조건 0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 보시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빼기 무한대로 가니까 둘이 곱하시면 어디로 가요? 빼기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모양일 거야.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자 뭔가 이상하다. 아 이거 빼기다. 자 이렇게 좀 저기 저 미분하면 빼기 나오잖아, 그치? 자 봐.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0,0 지날 거고. 그 다음 빼기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빼기 무한대에서 와서 이렇게 갈 것이고, 그죠?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돼야 돼?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지지. 그래서 1에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요거 세 개 해보고 특징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합시다.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그때껏 이제 두루룩 한번 다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해봐야 4점짜리 문제입니다. 아니 4점이 어렵긴 하지. 하지만 4점짜리 문제를 평생 피하고 살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 시작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나만 더운 거 같아. 예림아, 네? 왜 정신을 못 차려? 저 이제 너무 잠을 조금밖에 안 잤어요. 왜요? 놀다가. 놀다가요? 잘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5월은 또 약간의 여유가 아니지. 저희 6월이 있는데 그냥 놀면 안 될 텐데. 6월 생각은 하고 있죠,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생각해서 수원수트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약간 뭐 수원수트 섞여있는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풀어보든지, 아니면은 모의고사 있는 그런 거 사서 하나 풀어보든지 퀴즈 풀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미리 좀 해보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x제곱 위에 빼기 x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그림 한번 생긴 거 한번 보자. x제곱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2에 빼기 x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데 누가 더 세다고? 0이 더 세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0으로 가겠지. 그 다음 0 근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근 가질 거고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두 개 곱해도 0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두 개 다 보시면 둘 다 무한대라고 하니까 이쪽은 무한대인가 보다. 일단 그림 이제 한번 그려볼 텐데 하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고요. 0에서는 분명히 아까 x제곱이면 제가 극소값 가진다고 했죠. 0에서 원점에서 딱 만나면서 극소값을 가질 거니까 얘는 아마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하시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니까 계속 올라가야겠네.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얘가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니까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다. 그치. 다 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미분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빼기 x로 묶어 보시면 x가 0하고 2고요. 0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2겠지. 됐어요? 그리고 변곡점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보자. 3번. 얘 한번 봅시다. x3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고 얘 빼기 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볼까요? 이쪽 어디로 가겠어요? 얘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지만 0으로 가겠죠. 빼기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 빼기 무한대로 가겠죠? 곱하면. 그리고 0에서는 0,0 만날 거고 세제곱이니까 변곡점 가지겠지.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벌써 좀 나왔어. 0에서 변곡점을 가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것이고 오른쪽 아래로는 감소하면서 이렇게 붙을 것이고 그죠? 왼쪽은 어디가? 빼기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이쪽은 그냥 쭉 내리면 되겠구나. 그지?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시 2에 빼기 x 이니까 뭐겠어? x는 3이죠? 3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 한번 해보자. 1번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충 한번 그려보시면 x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거나 홀수면 이렇게 생겼고 짝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2 빼기 x는 똑같으니까 오른쪽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얘가 더 세니까 0의 플러스로 간다는 건 바뀌지 않아. 그리고 0,0에서 만난다는 것도 바뀌지 않아. 맞죠?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극소값을 갖는지 아니면 저 변곡점을 갖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되겠지? 성주야. 그치? 극소점을 가지냐 변곡점을 갖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얘가 짝수면 무한대로 갈 것이고 홀수면 빼기 무한대로 간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림의 모양이 잠깐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한대로 이렇게 붙는 게 0으로 붙는 게 거의 똑같고요. 그죠? 0에서는 분명히 0,0을 가질 건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어. 일단 0,0 지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극소점 아니면 변곡점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를 제외하고. 그래서 극소 아니면 변곡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짝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홀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죠? 짝수냐 홀수냐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생겼다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이거 찾을 때 이것도 일반화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하시고 2에 빼기 x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x의 n승에서 이걸 거 아니야? 그럼 x는 n이죠. 이게 n이에요. 빰빰빰빰빰 됐냐? 조금 더 가볼까? 빠빠빠빠빠. 보통 이제 이거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원점에서 접선 긋는 거 은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거 변곡점 찾는 것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는 변곡점이 이렇게 딱히 없지. 얘는 1차라서 이렇게 지날 거라서 변곡점은 요게 하나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곡점은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여기도 하나 있겠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변곡점이랑 원점에서 접선 긋는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점에서 접선 긋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걸 어디다 하지? 지워도 되겠지? 네. 원점에서 접선 긋는 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0,0 이거고 저거니까 그냥 미분해서 풀까 아니면 저거를 할까? 접선 긋는 거 하면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미분해서 t 해가지고 0,0 집어넣어 금방 할 것 같기도 한데 좋아요. 원점에서 접선 긋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기울기 함수라고 해서 기울기 함수를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기울기 함수는 굳이 싶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보시면 이렇잖아요. 저거 그래서 얘가 위의 점을 t코마다 라고 하시고요. 미분하면 이거겠지? 그러면 식 세우면 이거 아직 덜했다. 기울기 t 콤마 이렇게 되고요. 00 집어넣어 보시면 원점 지나니까 00 집어넣어 보면 빼기 t가 여기다가 곱해지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빼기 t에다가 빼기 t를 곱하면 하고 플러스 t 됐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빼기 t의 n승으로 묶으시면 빼기 하나 끄집어내고 하면은 t 플러스 n 빼기 됐다.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t가 잠깐만 t 이게 플러스 t 그렇지 빼기 t가 됐나? 잠깐만 그렇지 이게 잠시만 빼기 t 연습 이게 빼기 t니까 저게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n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왜 n이 나왔지? n 플러스 1이 나왔지? n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왜 플러스 1이 나왔어? 잠깐만 이거에다가 빼기 이거 부호가 반대가 됐구나. 이거지 이거죠. 그쵸? 이거 부호 반대죠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잠시만 선생님 네? 화장실 한번 네 갔다 오세요. 빼기 t가 곱해졌어.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아. 그러면 t의 인수로 묶었다고 치면 t가 되고 빼기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야. 그렇지. 그거 때문에 됐죠?
n-1.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 그은 접점을 찾은 거거든. 원점에서 그 접점을 찾은 거거든. 우리가 x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가 x의 n승 곱하기 2의 빼기 x 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를 할 텐데 여기서 어떤 것도 흔히 많이 물어보냐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원점에서 그은 접선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원점에서 그은 접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n-1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원점에서 접선 그으시면 n-1 나옵니다. 됐나?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긴 있는데 변곡점은 x의 n승으로 가지고는 이제 딱히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 없고 n-1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고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는 1차에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1차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저렇게 저거는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계산 저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xn승 2의 빼기 x 꼴에서 이거 꼴에서 그림해서 원점에서 그으시면 n-1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저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1차만 한번 보자. 1차. 변곡점은 앞에 거가 좀 복잡해질수록 이 변곡점의 좌표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복잡한 변곡점의 좌표까지는 다 하진 않을 거고 1차일 때만 딱 한번 해볼 건데 1차는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될 거고 2번 2분 하시면 하면 그대로에다가 아니지 하고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1차 그랬었잖아.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몇이었냐면 1이었지? 여기가 1이었고 여기 원점에서 이제 변곡점 그은 건 1차에서 원점에서 변곡점 그렇게 힘들지. 얘가 그 접하거나 아니면 그 변곡점 모양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통과니까 여기서 그 접선 그어봐야 1점에서의 접선만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거는 신경을 안 쓰면 되시고 여기 변곡점 찾아보시면 2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x절편 보이시죠? 요게 0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항상 간격이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이거를 좀 옮긴 모양이어도 어떤 게 성립하냐면 x축으로 k만큼 옮긴 모양이어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 뭐겠어? k겠지. k 플러스 1이겠지. 1이었는데 k만큼 옮겼으니까 여기 변곡점 찾아보시면 여기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요? 이거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그만이고 이긴 한데 자주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원점에서 긋는 것도 은근 자주 나오고요. 변곡점 구하라 하는 것도 1차에서는 변곡점 구하라도 은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2차부터는 변곡점까지 구하라는 잘 안 나오거든요.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3차부터는 더 안 나오기도 하고 차수가 높아지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해봐야 1차, 2차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다. 이 차는 그 얘기만 할까? 2차 변곡점 아까 지웠구나. 2차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그죠? 이거 뭐였죠? 이었지.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거 까먹었다. 그래. 아까 이건 아까 얘기했죠?
2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으면 뭐겠어요? 1이겠지. 그리고 변곡점이 여기하고 여기 있지. 그쵸?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2차 변곡점의 모양은 가운데 있는 x는 2 기준으로 해서 대칭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나중에 한번 구해보세요. 이걸로 생겼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됐다. 그러면 이제 얼추 이런 모양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곱하기 지수 모양에서 저 2의 빼기 x 아니면 뭐 이제 2 말고 다른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계산을 좀 편하게 두려면 거의 대체로 2가 나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 풀어봐라 하는 거에 대한 그래프는 얼추 다 해봤습니다. 오늘 했던 것들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면 쟤네들은 거의 다 풀 수 있겠죠. 됐나? 그래서 그거 그래프 그려서 그거 바탕으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보통 이제 모의고사 출제 문제들이 많아서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저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좀 포인트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할 겸, 그리고 좌표들도 그냥 좀 찾아볼 겸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들 한번 싹싹 풀어보세요. 응?